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이라는 것은 자석 사이에 미치는 힘이에요. 옛날에는 자기력과 전기력이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재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청력과 인력 모두가 존재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자석에다가 이렇게 철가루 쫙 뿌려봤잖아요. 그랬을 때 막 요런 선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자기력은요 바로 요렇게 인력, 청력이 존재를 합니다. 같은 극끼리는 역시나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긴다라고 알면 되고요. 자기장이라는 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공간, 필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이제 뒤로 가서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철가루가 이렇게 많이 뭉치는 데는 자기력이 세겠죠. 그리고 듬성듬성한 데는 자기력이 좀 약하겠죠. 우리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방향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방향은 무조건 자기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SN이 있다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석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크겠죠. 자석에 멀면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력선의 특징은요. S극이 나와서 N극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역시 어디로 가고 있죠? N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지금 그림을 반대로 그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N극, S극이 있으면 N극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S극으로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겠죠. 뭐 여기서도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쭉 연결이 될 거니까 요 안에서는 마치 N에서 S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크게 봤을 때는 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얘네들은 교차하거나 분리되지 않고요.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자기력 선의 방향. 자, 이런 자기력 선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도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크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력 선을 우리가 하나하나 셀 수가 없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 다발로 우린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안개꽃 쓸 때도 한 다발, 두 다발 해야지 한 개, 두 개, 세 개 못 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력 선 다발 하나를 우린 자기선속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얘의 단위는 웨버입니다. 자, 근데 이 웨버를 자기 선속을 우리 이렇게 크게 안 보고 딱 정해주는 거죠. 요만큼의 자기 선속이 얼만큼 있니? 요만큼 자기 선속이 얼만큼 있니? 같은 면적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면 B라고 쓸 건데요. 이 자기장은요. 밀도입니다. 자기 선속의 밀도입니다. 얘는 자기 선속이고요. 얘는 면적입니다. 뭐 S로 써도 되고 A로 써도 돼요. 자, 이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장의 정의고요. 얘의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많이 이름 들어봤죠? 테슬라가 바로 자기장의 단위입니다. 1테슬라는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자, 이런 자기장이 우린 항상 자석에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류가 흐를 때도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제 앙페르의 법칙을 통해서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요 엄지손가락이 전류면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굽어지겠죠. 얘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만약에 이 네 개가 전류라면 엄지가 자기장이 되면 됩니다. 단순하죠. 무슨 손? 오른손입니다. 무조건 왼손은 안 돼요. 오른손입니다. 자, 또한 전류에 가까우면 자기장이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겠죠. 멀면 적겠죠. 또 전류가 크게 흐르면 자기장이 크겠죠. 전류가 작게 흐르면 자기장이 작겠죠. 그래서 자기장 크기는요.
어떤 상수 하나 쓰고요. 모르겠어요. 냅두세요. 그리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 크기에는 비례한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어이구 얘가 이렇게 구부러졌네? 그랬을 때 저 4개의 손가락이 여기에 딱 맞추면 엄지손가락이 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얘도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자기장은 작을 거고요. 전류가 많이 오면 많이 오를수록 자기장이 세겠죠? 자, 이 솔레노이드는 뭐냐면 철심에다가 전선을 칭칭 감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칭칭 감아 놓은 데다가 전류가 막 흐르겠죠? 자, 역시나 똑같이 잡으면 됩니다. 4개 손가락으로 딱 잡으면 되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요렇게 자기장이 흐르겠구나. 자, 근데 여기서 나오죠.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N극, 들어가는 곳이 S극이더라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N극과 S극. 자, 얘는 도선을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이 크고요. 전류가 틀면 쓸수록 자기장 크기 당연히 세겠죠. 재밌는 거는요. 이 내부 안에서는요. 거리에 관계없이 자기장이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린 얘를 솔레노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다 쓸까?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스피커예요.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이제 소리로 바꿔주는 거죠. 얇은 막을 진동하게 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코일을 통과하게 되는 자기장이 바뀌겠죠. 그러면 자석이 여기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가 이제 자기장이 바뀌니까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이 진동판이 움직이면서 공기를 진동시켜줘서 소리를 우리에게 내보내주게 하는 겁니다.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진동판이 얼마나 얇고 잘 울리느냐에 따라서 소리를 더 좋게 들리는지 안 좋게 들리는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걸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비슷한 게 많이 있기는 해요. 이번에는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렇게 수평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긴 직선 도선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나타냈고 PQ는 도선 위의 점이고요. Q가 P보다 길대요. 전류 방향. 자, 지금 자기장 방향이 나왔죠. 그럼 전류 방향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P를 지나는 자기력선은 Q를 당연히 지날 수가 없겠죠.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요. 자기장의 세기는 P보다 Q. 자, 도선에서 가까울수록 자기장 세기는 더 클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요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 건데요. 지금 보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감겨 있죠.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얘는 자, N극 S극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총 그대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쪽이죠. 자,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가죠. 전류가. 그러면 N극이 어디예요? 이쪽으로 하니까 N극 S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기억 니은 디귿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